우리 초보 기사님들에게 또 필요한 정보를 영상을 하나 올리겠습니다. 바로 이제 경유에 관한 이제 부분인데요. 처음에 이제 대리운전 교육을 받다 보면 대리운전 앱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또 대리운전 시스템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운행에 대한 부분들은 앱 교육을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. 경유비를 좀 받는 부분들은 우리 초보 기사님들이 실전에서 좀 적용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대리운전에서는 이제 매뉴얼대로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경유비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내가 맞지 않는 경유비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유비를 받을 때 한 요 정도의 어떤 매뉴얼만 있으면 좀 처음에 좀 약간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몇 시간이 지나면 이 경유비를 받는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. 경유 대리운전을 우리가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경유가 뭐 하루에 한 콜 정도는 꼭 있는 것 같아요. 한 5콜 정도 타면 그 중에 한 콜은 경유가 발생하는 그런 콜을 이제 운행을 하죠. 처음부터 이제 콜을 잡을 때 접수할 때 경유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. 경유 없이 이제 고객님을 찾아갔었을 때 뜻하지 않게 고객님의 어떤 위치 변경 때문에 또 일행분 때문에 경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좀 꼭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경유라는 것은 잘 받으면은 좋은데 또 못 받으면은 그 하루 종일 그 못 받은 경유비에 대한 생각이 계속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이렇게 왜 갖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시간으로 이제 그 매출을 올리고 시간이 돈이잖아요.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미련들이 좀 남고요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금액을 받으면 되는데 나는 고생을 하고 결국에는 그 고생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계속 일하다가 생각이 나요. 그래서 경유비를 좀 잘 받아놔야지 그런 어떤 뒤끝이 없죠. 참 이 일이 이상해요. 그 생각해 보면은 한 몇천 원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일할 때 계속적으로 이제 남거든요. 처음에 이제 콜을 이제 접수하잖아요. 접수를 하면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좀 응대하는 편입니다. 친절하게 응대를 하고요. 좀 우리도 이제 뭐 다른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 첫 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. 좀 이제 좀 친절하게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까 친절하게 하면 왠지 그 기분이 좋죠. 기분이 좋아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고객들에게 대리운전의 경유비를 받을 때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뭐 5천 원만 받아도 될 거를 10,000원을 주시는 분이 있거든요. 그리고 뭐 친절하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은 고객들하고 또 대화를 이어가는 데 있어서 좀 그런 하나의 장점이 되거든요. 고객들과 이제 대화를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뭐 경유가 없어도 콜 완료를 하더라도 팁이 좀 존재할 수 있고 그리고 경유일 경우에는 좀 더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첫 번째로는 기사님들께서 좀 친절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고객들에게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든지 이 고객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쪽에서 모든 일을 해야 돼요. 뭐 여기서 여기 가는 거는 이 정도 금액을 줘야 됩니다. 이렇게 하는 것보다 고객이 어느 정도 이해선이 있어야 돼요. 그 이해선을 좀 설득을 하는 거거든요. 만약에 고객님께서 이 도착지까지 가면 한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20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이 경유를 했을 경우 한 26분의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면 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5천 원 정도는 제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어느 정도 고객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.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기도 가는 길이고 저기도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제 그 상태에서 어떤 경유비를 이제 요구를 하면은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
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내가 경유비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그 고객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는 그 뭐 출발지 도착지가 있으면 오른쪽에 이제 십자가 모양이 있잖아요. 십자가 모양이 있는데 몇 분 정도 시간이 더 소요가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내비게이션으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고객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죠. 이게 이제 고객들이 하나의 어떤 서비스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사님들을 그렇게 바라봐요. 그러니까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도 서비스적인 어떤 부분으로 답해 줘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대리운전이 좀 이런 분위기로 서비스적인 분위기로 좀 변해왔기 때문에 첫 번째로 뭐 친절하게 해야지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잘 좀 순조롭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고객이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경유비를 이렇게 받는 것이 제일 좋아요. 또 경유비를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. 내가 친절하게 했는데도 경유비를 제대로 못 받으면 그때는 내가 친절하지 않아도 어떤 방식을 하더라도 그 고객은 그 경유비 요금을 그거밖에 안 줘요. 그래서 그때는 좀 포기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경유비를 좀 잘 받는 방법이 뭐 저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하고 있어요. 뭐 우리 기사님들마다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틀리겠지만 뭐 처음에 고객을 만났는데 경유가 두 곳이 발생이 됐어요. 이제 내가 오다를 접수할 때는 그런 게 없었는데 고객을 만났었을 때 뭐 두 군데 정도 좀 경유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대리운전을 부르신 마지막 도착지에 가는 분이 이제 요금을 내시게 되잖아요. 뭐 중간에 뭐 경유를 했던 분들이 이제 돈을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운행을 하다 보면 두 번째 고객이 내릴 때까지 일단 경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전에 이제 시작 때부터 하나하나 다 들리시는 분들을 일일이 제가 경유비를 계산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많으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게 얹어서 이게 항상 이게 가시는 분들 보면 도착지에 그 가시는 그 고객한테 미안해서 이거를 경유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. 그냥 가는 길이라고 해요.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과 이제 막 얘기하다 보면은 좀 이렇게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받을 분한테만 내가 친절하면 되거든요. 나머지 두 분한테는 뭐 내릴 때 이제 조심히 들어가세요. 이 정도만 하겠죠. 결국에는 도착지에 갔었을 때 그 고객이 기분이 상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. 뭐 첫 번째 경유를 하신 분, 두 번째 경유하시는 분들이 내리면서 이거는 경유가 아니다라고 얘기할지언정 신경을 안 써요. 마지막에 도착지에 가시는 분한테 그때 얘기를 하는 거죠. 제가 여기 이렇게 가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더 이제 소요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경유비를 좀 받겠습니다. 그러면 마지막 도착지에 가신 모든 고객님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두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. 마지막 고객님한테 제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때 고객님 내릴 때까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사실 이 요금 은행은 한 15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제가 경유비를 받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경유비를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이 경유비라는 거는 좀 어떤 분들은 경유비를 잘 받고 또 어떤 분들은 경유비를 좀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고객을 만날 때 좀 친절하게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따라서 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서비스적인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경유비를 받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하면서 좀 친절하게 좀 응대하면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우리 기사님들께서 이제 경유비에 대해서 이제 뭐 어느 정도 받아야 되냐 이제 뭐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. 뭐 저 같은 경우는
한 10분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면 한 5,000원 정도 이제 받고 있고요. 뭐 5분도 마찬가지고요. 5분도 마찬가지고.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이면 뭐 이때는 이제 10,000원에서 한 15,000원 정도 받아요. 그런데 저는 그래요. 이 고객이 15,000원을 줄 수 있는 고객이면은 얘기를 해요. 그런데 10,000원밖에 못 주겠다. 이런 어떤 느낌이 오는 고객한테는 제가 일부러 15,000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. 원래 15,000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10,000원만 받습니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15,000원을 주세요.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편이 아니에요. 좀 이 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했었을 때 이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대할 때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를 대충 이게 견적이 나와요. 그래서 그냥 보통 받는 수준으로 받는 경우가 있고 좀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다 그러면은 뭐 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한 15분 정도는 소요되는 거는 한 10,000원 정도, 10,000원 정도 이렇게 받으시면은 될 것 같고 뭐 30분이다. 30분. 뭐 이럴 경우에는 뭐 운행 거리 키로수가 있겠죠. 뭐 외곽을 30분 동안 달렸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요금은 더 받아야 되는 거겠죠. 키로수가 있으니까요. 그 키로수가 있으면은 또 거기서 또 더 받을 수가 있고.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께서 뭐 콜을 하나 운행을 하셨을 때 1시간을 운행했다 이랬을 경우에는 내가 1시간 동안 벌어야 되는 어떤 금액이 있죠. 그 금액에 대한 목표 금액을 받아요. 받고 더 중요한 거 착지가 안 좋을 때 그때는 더 받아요. 착지가 안 좋아 버리면은 그때는 어때요? 뭐 2만 원을 받을 거를 3만 원 받는 거죠. 이거는 약속된 게 아니잖아요. 고객이 도착지를 약속을 어긴 거니까. 그런데 착지가 안 좋아. 그러면 착지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또 그 금액을 받습니다. 이렇게 해서 뭐 고객이 왜 이렇게 요금을 많이 받냐?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제가 원하지 않는 착지인데 그래도 이제 고객님이 뭐 대리운전을 두 번 부를 수 없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다시 복귀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콜을 운행하기에 더 시간이 지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금액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. 만약 고객님이 사시는 곳이 좀 착지가 제가 곧바로 콜을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제가 뭐 한 2만 원 정도 받겠는데 이거는 제가 한 3만 원 정도 받아야 되겠습니다. 그러면 고객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좀 설득이 돼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지만 대충 저는 좀 이런 식으로 좀 고객들한테 경유비를 좀 더 받는 경우죠. 그러니까 이제 착지에 따라서 경유비가 틀릴 수 있고 콜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면 뭐 내가 운행한 만큼 그 경유비를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우리 기사님들께서 뭐 1시간에 매출 목표가 만약에 5만 원이다. 4만 원이다. 그러면 그만큼 뭐 금액을 받으면 되겠죠. 콜이 15,000원짜리 콜을 잡았다고 쳐요. 그런데 내가 한 50분 이상 운행을 했어요. 그러면은 15,000원에서 5만 원이 되려면 얼마죠? 35,000원이죠. 그럼 35,000원 받기 힘들면 3만 원만 받으면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서 내가 1시간 동안 벌어갈 수 있는 금액을 받아야지 내가 좀 후회를 안 해요. 다음에 일을 할 때, 다음 콜을 운행할 때 자꾸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경유비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객에게 친절하고 그리고 두 번째 고객을 이해를 시켜야 돼요. 이해의 선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고객이 이해를 하면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5,000원 정도 뭐 덜 받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운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중요한 게 있는데 뭐 로지나 콜마너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경유비가 발생이 됐었을 때 보통 이제 5,000원 정도 받잖아요.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터 요금제로 이제 바뀌거든요. 시간과 그다음에 거리 이런 식으로 이제 요금이 이제 책정이 되는데 이게 그래요. 보통 우리가 택시 타면은 뭐 1,000단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. 100원 단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런데 이 카카오 대리 같은 경우는
내가 만약에 1.5km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달리면 요금이 이 정도 올라간다라는 어떤 그런 데이터가 없더라고요. 뭐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우리 기사님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경험했던 걸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.5km를 가면 1,000원이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경유비가 1,000원이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만약에 1km를 가면은 이 1,000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. 만약에 뭐 800원을 받는다거나 900원을 받으면은 어느 정도 뭐 경유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1.5km 이상을 만약에 1.5km를 안 가면은 이 1,000원을 못 받는 거예요. 그러니까 1km나 1.3km, 1.4km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경유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어떠해요? 이 카카오라는 이 대리에서 경유로 간다라는 게 미터 방식으로 간다라는 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좀 이제 로지 콜마너는 경유비 받기가 편한데 카카오는 또 고객들한테 현금을 좀 유도한다거나 요구하면 안 되잖아요. 결국에는 미터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기사님들이 올라가지 않는 금액의 그 키로수를 손해 본다라는 거.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. 만약에 뭐 거리 같은 거를 일일이 따지기 힘들다 그러면은 뭐 경유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금을 측정해 준다든지 그래야지 우리 기사님들께서 덜 손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 뭐 간단하게 경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.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친절하게 해야지 어떻게 하든 뭐가 다 통해요. 자, 우리 기사님들 오늘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. 꼭 복귀걸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